월 300시간 근무하고 해고당한 개발자.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이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사건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이야기입니다. 자율 출퇴근, 수평적 문화, 성과 중심. 이 세 마디 말에 속아 자신의 20대 마지막 6개월을 통째로 잃어버린 한 청년 개발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가 법정에 가져간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처브 커밋 기록과 새벽 2시 슬랙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디지털 흔적은 법정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2022년 3월 29살 개발자 민주는 판교의 스타트업 블루코드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4,500만 원에 자율출퇴근, 수평적 문화, 채용 공고만 보면 꿈의 직장이었죠. 면접에서 대표 강민호, 당시 35살이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합니다. 자유롭게 일하세요. 민주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요? 입사 첫 달, 민주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딱 정상적인 근무죠.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강 대표가 민준을 따로 불렀어요. 다른 개발자들은 밤 11시까지 남아 있던데 민준 씨는 일찍 가시네요? 이 한마디가 민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날부터 퇴근 시간은 밤 11시가 됐고 주말에도 슬랙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이 버그 급한데 오늘 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하냐고 묻는데 그게 정말 선택지가 있는 질문이었을까요? 5월 말 민주는 자신의 기터브 커밋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멎었다고 해요. 주당 평균 83시간, 법이 정한 주호십이 시간을 무려 31시간이나 초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2시, 3시에 코드를 올린 흔적이 줄줄이 찍혀 있었고 주말 근무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밀린 연장 근무 수당을 계산해 보니 6개월 만에 1247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6월 3일 민주는 강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주호십이 시간제를 지켜주시고 밀린 연장 수당을 정산해 주세요. 강 대표의 답장은 딱 한 줄이었어요. 자율 출퇴근인데 무슨 연장 근무? 억지 부리지 마세요. 민주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오전 강 대표가 민준을 회의실로 불렀죠. 우리 회사 문화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로 권고사직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이 거부하자 그날 오후 인사팀장이 통보했습니다. 보통해고 처리됩니다. 6월 30일자로 퇴사하세요. 그날 밤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가 준비한 건 6개월치 기셔브 커밋 로그, 슬랙 메시지 캡처 1247장, 주말 근무 메일 83통이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산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회사가 주장하는 재량 근로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재량 근로제라는 건 쉽게 말해 근로자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걸 도입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둘째, 기터브 커밋 로그와 슬랙 메시지가 실제 근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해고가 정당한 해고냐 아니면 법 위반 신고에 대한 보복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바로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준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그는 법이 정한 대로 주 52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 요구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요. 기셔브 커밋로그는 조작이 불가능한 디지털 타임스탬프입니다. 새벽 2시에 코드가 올라갔다는 건 새벽 2시에 일했다는 뜻이에요. 슬랙 메시지 1247건에는 대표의 직접적인 독촉과 지시가 담겨 있고요.
재량근로제라고 계약서에 써놓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도 없고 고용노동부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종이 위에 단어 하나 올려놓은 게 전부예요. 민주는 법을 지키자고 했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반면 블루코드 측 주장도 들어봐야겠죠. 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량 근로제이기 때문에 민준이 스스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요. 대표의 메시지는 업무 요청이었을 뿐 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 민준의 업무 성과가 실제로 미달했고 이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아니다. 유연한 근무가 불가피하고 민준도 그걸 알고 들어온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법을 지키자고 했다가 잘린 개발자 아니면 스타트업 문화를 내세우는 회사,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민준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피고 블루코드의 주장이 맞다고 보시는지 직접 판사가 되어 선택해 보세요. 투표를 완료하시면 실제 판결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실제 판사의 판단, 과연 얼마나 일치할까요? 결과가 꽤 놀라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재량근로제부터 손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블루코드는 이 중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재량근로제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준에게는 그냥 일반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기처부 커밋 로그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커밋 시각은 조작이 어렵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한 거예요. 재판부가 분석해 보니 새벽 시간대 커밋 73건 중 67건이 그 직전 1시간 이내에 대표의 독촉 메시지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긴급, 왜 아직도 안 끝났나요? 이건 업무 지시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직후에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시간적 흐름이 너무 명백했어요. 성과 미달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민주는 6개월 동안 프로젝트 12건을 완수했고 동료 평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결국 재판부는 이 해고를 법 위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봤습니다.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에 상당하는 금전보상, 그리고 밀린 연장 근로수당 124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재판부는 마지막에 이렇게 못 박았어요. 주52 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첫째, 재량근로제나 자율출퇴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계약서에 어떻게 쓰여 있든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고용노동부 신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일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둘째, 디지털 기록을 절대 지우지 마세요. 슬랙 메시지, 이메일, 기처 블로그 이 모든 게 법정 증거가 됩니다. 오늘 당장 캡처해서 저장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부당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시간적 흐름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신고일, 요구일, 해고 통보일, 날짜 하나가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민준의 이야기,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나요?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알아야 같이 지킬 수 있거든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